포토샵을 처음에 설치를 하시고 오픈을 하게 되면 이상한 뭐 학습도 있고 그래요. 이건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레이어. 레이어가 제일 중요하고 뭐 작업 내역도 중요하긴 하죠. 다시 또 되돌아가기 때는 작업 내역 히스토리로 가야 되니까 지금 한글 버전으로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영문도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치를 방금 해서 한글을 설치해 버렸어요. 자, 렌더 파일 어두운 곳도 있고 조금 제각각이긴 해요. 그래도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스페큘러 이 부분을 불러오고 컨트롤 Shift 동시에 누르고 떼줍니다. 그렇게 해야 픽셀 값이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맞거든요.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밝게 스크린, 칼라 닷지, 선형 닷지, 밝은 색상 이 위주로 하게 되는데 칼라 닷지가 아마 선형 라인 닷지, 색상 닷지가 칼라 닷지일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아래 보시면은 반사되는 곳이 훨씬 더 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통 스크린 모드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밝게 된 부분. 그래서 약간 어둡게 렌더링이 걸러오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런 요소들을 넣게 되면 그림들이 조금 밝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렌더링 원본은 조금 어둡게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갖고 오고 라이팅은 어떻게 쓸 거냐면 라이팅은 맨 위에 라이팅이죠. 제가 일단은 구분하기 좋게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라이팅 되어 있고 이건 스페큘러라고 되어 있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거는 스크린 모드로 했고요. 영문도 스크린으로 스크린으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스크린. 라이팅 경우에는 얘의 굴곡진 면, 그러니까 꺾이고 어두워진 금면들을 조금 살려줄 건데 여기서 소프트 라이트라고 있어요. 오버레이 밑에 얘를 그렇게 지정하시면 조금 전체적으로 엣지가 살아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파시티를 조절해서 투명도를 조금 주시면요. 원래 원본 이미지 반사값 잡아주고 더 추가시켜주고 네, 전체적으로 톤 잡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거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해주실 곳은 자, 계단의 이 발판들이 너무 밝다. 일단 회색 부분을 제가 이 자동 선택 매직 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서 요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 밑에 것만 자 아무거나 선택 3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가까이 가면 무브 툴처럼 보여요. 바뀌어요. 그대로 갖고 와서 Shift 누르고 떼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바닥에서 이 발판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컨트롤 J 선택한 부분을 원래 배경 레이어에서 떼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이거를 제일 위로 올릴게요. 제가 스테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하겠습니다. 뭐 레벨로 해도 되고 레벨에서 더 어두운 부분 이렇게 조절하시면 색상이 조금 진해지면서 괜찮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법이에요.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저도 조금만 더 어둡게 해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들고 오셔서 선택명령만 들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컨트롤 J 배경 레이어죠. 얘는 소파가 되겠죠. 컨트롤 L 레벨을 이용해서 좀 더 어둡고 좀 더 밝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두시면 가까이 있는 곳이 컨트라스트가 강해지면서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방법으로 여기가 좀 많이 어둡긴 한데
보이시죠? 어떻게 했는지. 자, 그 다음 뭘 할까요? 뭘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부분만 내가 밝게 하고 싶다. 이 천정 부분만. 자, 레이어 원래 배경 백그라운드예요. 여러분 아마 영문으로 내신 분들은 백그라운드로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천정만 떼어 볼게요. 떼고 나서 여기서 칼라 닷지만 해도 선형 닷지, 색상 닷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명처럼 이런 식으로 돼요. 조금 색다르죠? 스크린도 한번 해볼까요? 스크린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고요. 칼라 닷지는 야경에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브랜딩을 칼라 닷지로 하게 되면 좀 더 조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밝게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또 다른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비어있는 레이어에다가 레이어가 지금 너무 밑으로 가서 위쪽으로 올릴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요. 이걸 제가 지금 스포트로 한번 바꿔볼 건데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둥글게 한 다음에 여기를 Alt 델리트 키에서 검정색을 씌우고요. 여기를 칼라 닷지를 일단 해볼게요. 신기하게 없어졌죠? 자, 그라데이션으로 가서 그라데이션 모드를 두 번째 투명 값이 들어가게끔 하고 불투명도는 한 15%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제가 노란색을 주고 그라데이션을 좀 줘볼게요. 조금씩 진하게. 지금 15%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조명이 돼요.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죠. 자, 해제하고 필터에서 블러라고 있을 거예요. 흐림, 가우시안 블러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추가시켜주면 이 가장자리 경계 영역이 조금 희미해져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T 하면 이렇게 레이어 조절 창이 나오거든요. 약간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조명 느낌이 살아나요. 필터에서 가우시안 한 번만 더 주고요. 여기서도 컨트롤 F 하면 필터가 한 번씩 더 들어가져요. 안 되면 이렇게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희미해지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스포트를 또 쓰고 싶으면 이 위쪽에 이렇게, 위쪽에도 이런 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조명을 강하게 주는 거죠. 이런 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벽에도 주고 싶으면 이렇게 주면 돼요. 어색하지 않도록. 자, 일단은 요까지만 제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는 컨트롤 C 해서 그룹으로 만들죠. 그룹. 이름은 여러분이 편하시는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별 다른 게 없어요. 일단 유리를 좀 손대 볼게요. 유리 노란 거 선택하고, 선택해서 유사 영역, 시밀러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영어로 된 분은. 그렇게 하면 유사 영역의 영역을 선택해 주죠. 뺄 곳은 빼고 이 부분만 이렇게 들고 가면 유리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배경에서 컨트롤 J, 유리만 떼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영역을 제가 조금 컨트롤 L 해서 레벨을 이용해서 녹색을 조금만 더 추가시킬게요. 그리고 선택을 조금 더 이 부분만 선택해서 다시 조금 어둡게 하고요. 여기 경계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꺾임이. 이렇게 해주고 반사를 조금 시켜줄게요.
해볼게요. 반사 없는데 이 반대편 있죠? 이 유리의 반대편, 이 부분을 컨트롤 J에서 떼내요. 컨트롤 J. 반대편을 이 유리 레이어 위로 올리고 유리를 선택해서 여기에다 마스크를 씌우는 거죠.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뒤집기. 이렇게 해서 오버레이를 살짝 주게 되면 약간 유리 부분에 뭔가 반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꺼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필터에서 왜곡, 잔물결. 왜곡이 아마 여러분은 디스토스트인가 막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잔물결 해주면 약간 유리가 그 굴곡이 진 듯한 느낌?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F에서 방금 적용한 필터 값을 약간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유리 레이어가 없어도 되고, 그죠? 너무 유리 색깔 초록색이 진하면 투명도를 이용해서 살짝만 없애면 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천정 부분도 어둡다 싶으시면, 아이고, 재질 여기 천정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오죠. 가져오고 백그라운드로 가야겠죠. 저번 제가 리터칭 할 때 닷지 툴 쓰는 방법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잠깐만요. 닷지 툴이, 네, 닷지를 선택하고 캠락 키를 켜고 끄고에 따라서 이 원형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데 지금 크기가 되게 크게 잡혔나 봐요.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됐죠? 캠락 키를 왼쪽 시프트, 왼쪽 키보드 왼쪽 시프트 위에 캠락 키를 켜고 끄면은 이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막 그럴 거예요. 안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엔터 위에 있는 꺽쇠 모양 있죠? 디귿자 같은 거 반대로 하면 커지고 왼쪽으로 하면 작아지고,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천정을 조금 밝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도를 약간만 죽일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천정 부분도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유리는 오히려 이 천정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유리를.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도 밝게 하고 싶다면 배경으로 가서 닷지 툴 있죠? 이걸 이용해서 해도 괜찮아요. 캠락키 끄고 켜고 이렇게 조금 닷지를 이용한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잘 써먹어져요. 여기 이렇게 부분 밝게 할 때도 많이 쓰고, 이거 훨씬 밝으니까 좋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이어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배경 레이어죠. 배경 유리 반사. 이건 천장 밝게 했고요. 되게 어색하면 불투명도 이용해서 약간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라이팅 밝히더라고. 얘가 없는 게 나오면 안 쓰시면 돼요. 이게 스페큘러 반짝거리는 이 느낌. 좀 강하다 싶으시면 바닥은 괜찮은데 나머지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또 지우개 툴 이용해가지고 이레이저 크기 이용해서 크게 해서 불투명도 아주 약하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구간은 지운다 생각하지, 레이어를 지우는 거예요. 이 레이어를. 특히나 이런 다리 있는 부분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지워볼게요. 스페큘러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지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이 바닥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반사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실내는 물론 따뜻한데요. 따뜻하긴 한데 분위기를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 조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차분하게 가라앉았으면 차라리 여기 조명을 넣지 말 걸 그랬어요. 뭐 안 되면 렌더링을 이 부분만 다시 걸어와도 되고.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포토샵에서 조명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갖고 가시고, 전체 톤을 좀 잡아줄게요. 레이어, 자 메뉴의 레이어로 갈 거예요. 레이어에서 새 조정 레이어, 색조와 채도, 큐 세츄레이션이죠. 채도는 조금 떨어뜨리고 색조는 조금 차갑게, 뭐 컬러 밸런스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레이어, 새 조정 레이어, 컬러 밸런스 이렇게 가서 파란색을 조금만 더 추가시키고요. 조금 차갑게 해주려고요. 차갑게. 따뜻한 느낌이 조금 더 차갑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지가 아니라 레이어, 조정 레이어, 레벨 확인 해서 이번에는 또 전체 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훨씬 더. 이렇게 하시면 금방 끝나요. 간단하죠. 이제 엣지를 살리고 싶으면 엣지 부분만 잡아서 또 라이팅을 주시면 되고, 얼마든지 리터치는 과하게는 안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경우에 이 가구의 라인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배경 레이어로 가서, 자 닷지의 반대는 번 툴이죠. 번은 문지를수록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고, 닷지는 밝아지고. 다른 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엣지 부분만 한 번씩만 딱 살려주면 돼요. 그래서 닷지를 해서 Alt를 누르면 또 번이 되거든요. 그 약간만 윤곽을 가까이 있는 애들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애들만. 멀리 있는 애들은 할 필요 없고요. 그래야 원근감이 확실히 살아가지고, 이건 아까 쇼파 우리가 레이어가 위에 있고 하나 더 있고 하니까 표가 많이 안 나지만, 요 쇼파 레이어 있죠. 요 쇼파 레이어를 이렇게 가고 소파에서 하면 되죠. 컬러 닷지를. 일단 영역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살짝 끝만 살짝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엣지 부분만. 나머지 반대는 또 Alt를 누르면서 하면 또 어두워지고, 살짝 끝 부분만 경계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쇠질감이 나야 되는데 배경으로 레이어를 가고, 쇠가 안 살죠. 느낌이. 컨트롤 U 해서 흑백 톤으로 가지고, 이때도 컬러 닷지에서 번 툴. 번은 안 가도 돼요. 바로 닷지에서 Alt 누르면 번이 돼요. 좀만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을 조금씩만 문질러 주셔도.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끝을 엣지를 한번 살려보죠. 자, 우리 레이어가 있었죠? 이거
스테어 의자, 그죠? 의자가 아니라 계단. 자, 여기에 칼라 닷지를 살짝 주면 이렇게 엣지가 탁탁 살아가지고 이 끝이 조금씩 날렵해질 수 있어요.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끝을 좀 살려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가능하겠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끝만 살짝. 레이어 위치가 중요합니다. 레이어가 없다면 배경 레이어로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경계 라인이 더 살기 때문에 훨씬 더 튀어나와 보이죠. 이렇게. 조금 아쉬운 건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조명, 여기 이 벽 있죠, 이 벽. 원래 블랙톤으로 해서 조금 좋은데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 새로 탁 걸어서 렌더링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 해봤습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제가 이 자료를 FBX 파일로 변환한 것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잠깐만요. 여기도 한 군데 더 닷지 툴로 가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해줘도 돼요. 훨씬 더 조명이 느낌이 살죠. 레이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 레이어고요. 유리 반사, 라이팅. 이거를 조금만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줄이고, 스페큘러죠. 좀 전에 건. 라이팅은 우리가 약하게 줬기 때문에 별로 크게 잘 모르겠고. 쇼파도 컨트롤 L 해서 약간만 더 밝게 해줄게요. 자, 스테어, 의자를 자꾸. 계단. 그리고 여기 라이트 들어간 것들. 색조. 이 색이 더 좋다면 이렇게 쓰시고, 너무 노란기가 많아서 일단 조금 죽였고요. 레벨, 색상 균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색 균형을 파란색 톤을 좀 줘서 맞춰줬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주택 내부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는 면이 지금 잘못된 건데 이것도 포토샵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톤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톤으로. 네,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모서리죠, 모서리. 렉탱글로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조금 덮어주자고요. 이렇게. 여긴 크게 면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보여요. 이해되세요? 엣지 살리는 방법. 엣지 선택하고 칼라 닷지 좀 해주시면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방법으로 끝을 조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해봤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